이 소설의 평행 우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했냐라는 질문이 있었단 말이에요. 제가 찔렀죠. 그 질문을 보고 화들짝 놀란 거예요. 이 소설이 평행 우주라고? 왜냐하면 하라가 깨어나는 장면이 있는데 제가 이걸 너무 단순하게 기절했다 일어났구만. 재훈님이 몰랐을까봐 제가 질문을 실은 거예요. 감사합니다. 연민과 어떤 사랑의 마음으로 이 눈빛이 교차하는 순간에 시간과 공간을 넘어가기 때문에 그럼 저희도 좀 아름다운 순간에 아름다운 눈빛을 좀 마주쳐. 하지만 너무 저를 잡아먹을 것처럼. 네, 2부가 시작되었습니다. 저희는 하라의 세계가 열리면으로 좋아하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요. 저는 호 책방을 정말 좋아하는 책방지기 김영입니다. 간단하게 이름만 얘기하자고 했습니다. 본인 소개를 또 좋아하니까요. 잘하고 싶으니까요. 더 잘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책방지기 윤지어입니다. 1부에 이어서 2부에 만나 뵙게 됐는데요. 저는 책방지기 조이대입니다. 저희가 1부에서는 앞에서 이제 그 줄거리와 매력을 중심으로 말씀을 드렸고요. 이제 2부에서는 조금 더 깊이 들어가서 이 작품의 구조나 아니면 인상적인 장면을 같이 한번 얘기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아니, 이 작품에서 되게 인상적이었던 그 설정은 평행우주 세계관이었어요. 근데 너무 청소년들이 읽고 흥미로워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두 분께는 어떠셨는지 여쭙고 싶어요. 사실 요즘에 되게 많이 일반 소설뿐, SF 소설뿐만이 아니라 청소년들이 되게 많이 읽는 웹소설이나 이런 데서도 이런 시간을 비튼 설정, 뭐 타임 워프, 타임 리프, 타임 루프 말도 되게 다양하게 많은데 전문가. 진짜 전문가예요. 네, 그러니까 그런 되게 타임 시간을 비트는 설정들이 되게 많이 나오는데 이 소설을 읽고 났을 때 정말 이 내용과 메시지를 전달하는 데 있어서 이 타임 워프의 설정이 정말 더할 나위 없이 중요한 설정이었어요. 그래서 굉장히 잘 맞는 찰떡 같은 좋은 설정이었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이 갑작스럽게 하라가 리온의 세계로 들어가게 되고 그 넘어가게 된 계기와 과정이 있어야지만 하라가 자신을 직면할 수 있고 또 자기가 좋아하는 것에 대해서 뭔가 내면을 돌아볼 수 있는 계기를 가질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서로의 세계를 완전히 경험할 수밖에 없는 평행우주 세계관을 굉장히 잘 맞는 좋은 설정이었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이 두 사람이 그림을 좋아하는 태도가 달랐는데 그것에 대해서 각자의 어떤 생각을 더 잘 이해할 수 있게 되고 그걸 통해서 성장을 이룬 게 현실에서 어떻게 변화를 일으키게 되는지가 이 평행우주 설정 덕분에 훨씬 더 저희가 공감할 수 있게 되고 이해를 잘 할 수 있게 돼서 굉장히 저는 그 세계관 설정이 좋았습니다. 저는 영희님이 원고는 늦게 작성하지만 또 질문은 빨리 남겨주셨어요. 잘하고 싶어서. 근데 그 질문에 이 소설의 평행 우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했냐라는 질문이 있었단 말이에요. 제가 찔렀죠. 그 질문을 보고 화들짝 놀란 거예요. 이 소설이 평행 우주라고? 왜냐하면 하라가 깨어나는 장면이 있는데 제가 이걸 너무 단순하게 기절했다 일어났구만. 재훈님이 몰랐을까봐 제가 질문을 실은 거예요.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 작품을 얄팍하게 읽은 제 자신을 반성하면서 다시 읽었어. 그렇죠. 아, 이 소설에서 평행 우주의 단서를 찾아내야 된다라는 미션을 수행하기 위해서 플래그가 이렇게 된 겁니다. 플래그가 지금 이쪽에도 붙어있고 위에도 붙어있고 난리가 났는데 작가님께 제가 이 소설 이렇게 열심히 읽었다라는 걸 좀 어필해드리고요. 그리고 사실은 타임 루프의 묘미가 그 시간과 공간을 넘어가는 그 단서가 무엇이냐를 찾는 게 타임 루프의 묘미잖아요. 근데 제가 이 소설을 읽고 정말 좋았던 이유는 그 단서의 설정이 좋았던 거예요. 그래서 하라가 리온의 세계로 넘어갈 때는 그 회색 눈동자의 아저씨가 그 철길에 쓰러진 하라를 구할 때 그 눈이 부딪힐 때 이제 리온의 세계로 넘어가고 또 리온의 세계에 있다가 하라가 다시 현실 세계로 넘어올 때는 반대로 이번에 오히려 하라가 그 강에 빠지려고 하는 리온을 구출해 줄 때 본인이 구원받는 존재에서 구원하는 존재가 되었을 때 이 세계로 넘어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게 상대방에 대한 연민과 어떤 사랑의 마음으로 이 눈빛이 교차하는 순간에 시간과 공간을 넘어가기 때문에 이런 구성들이 아주 흥미로웠습니다. 오, 근데 진짜 재호님이 말씀하신 어떤 순간에 다른 세계로 이동하는가 이 포인트가 너무 아름다워서 좀 마음이 일렁이네요. 그럼 저희도 좀 아름다운 순간에 아름다운 눈빛을 좀 마주쳐. 하지만 너무 저를 잡아먹을 것처럼. 제가 뭘 크게 잘못했나요?
저는 읽으면서 이 생각했어요. 만약에 이게 요새 웹소설 이런 거에서 뭐 회빙환 이렇게 하잖아요. 맞아. 회기, 빙의, 환생 이런 거 하잖아요. 만약에 이 소설에서 평행우주가 아니라 다른 것이 사용되었다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을 잠깐 해봤는데, 만약 회기라면 과거로 돌아가니까 하라가 그 예고 입시를 할 때 실수한 거, 그걸 만회하는 것처럼 이제 진행이 되겠죠? 근데 평행우주를 차용한 게 너무 절묘했다고 깨달았던 건 회기 혹은 환생, 환생은 완전히 리셋. 회기는 잘못된 걸 고쳐. 이러니까 자기를 부정하게 될 것 같은 거예요. 하라가 현재를 부정하는 이야기가 진행될 것 같은데 끝은 해피엔딩이더라고. 그런데 이건 평행우주로 하라가 자기 자신을 껴안은 채로 변화하는 게 너무 멋지더라고요. 그래서 이 소재가 너무 이 책을 읽는 독자들에게 가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서 좀 무릎을 쳤습니다. 저희 마지막 이야기예요, 벌써. 이 작품에서 인상적이었던 부분이 어디였는가를 좀 이야기해보고 싶은데요. 이내님은 어디셨어요? 저는 이 표지하고도 연관될 것 같아요. 지금 보니까 이 표지에 보면은 알을 깨고 나오는 장면이 있는데, 이 아이들 둘이서 병아리를 감별하는 곳에서 같이 일을 해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부화기 안에서 알을 깨고 나오는 병아리를 둘이 몰입해서 보는 장면이 있었거든요. 전 그 장면이 너무 좋았는데 124쪽의 장면을 잠깐 읽어드릴게요. 저 안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을까? 리온이 바쁘게 손을 움직이며 물었다. 하라는 비좁은 공간에서 웅크리고 있을 병아리를 머릿속으로 그려보았다. 그러다가 어느 순간 몸을 틀어 힘껏 발길질하는 병아리를. 리온이 제 소리에 놀라 얼른 입을 막았다. 알 하나에서 제법 큰 조각이 툭 떨어져 나갔다. 하라와 리오는 신기하고 놀란 눈으로 부하기 앞으로 바짝 다가갔다. 병아리가 깨어나오는 장면을 몰입해서 보고 있는 이 두 사람이 마치 그 알 속에 있는 병아리처럼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저 안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을까 하는 저 안이 알 속의 병아리만이 아니라 하라와 리온의 안에서는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을까로 느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이렇게 알이 있으면 알 밖에서만 보잖아요. 그러면은 정말 병아리가 깨고 나와야지만 뭔가 성과가 있고 눈에 보이는 결과가 있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병아리가 이걸 깨고 나오기 전까지 안에서 정말 한 일격을 하기 위해서 몸을 있는 대로 틀어서 정말 죽을 힘을 다해 노력하고 있는 거는 밖에서 보이지 않는단 말이에요. 이제 아이들을 봤을 때 저 스스로도 그랬던 경험이 있고, 뭔가 정말 지금 당장 성과가 나오지 않더라도 죽을 힘을 다해 노력하고 있는 것이 내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으로 얘기를 하거나 쟤는 아무것도 안 하고 있다거나 정말 정체되어 있는 사람인 것처럼 얘기했던 경우들이 실제로도 많이 있었던 것 같아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반성을 하게 되는 부분도 있었고, 이 부분을 읽는 사람에 따라서 누군가 그렇게 평가했던 경험이 있거나 혹은 내 스스로의 경험을 그렇게 평가절하했던 경험이 있으면 되게 위로받고 좋은 힘을 얻을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아서 이 부분이 되게 인상적이었어요. 저는 인상 깊은 장면으로 엔딩을 골라보고 싶은데요. 엔딩 맞아. 엔딩 너무 좋았어요. 엔딩 진짜 너무 저기 좋았어요. 감탄한 이유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읽고 싶은 부분은 197쪽인데 벽화의 한쪽 면에는 두 소년이 서 있었다. 벽화 속에서 벽화를 바라보는 자세로 소년은 서로의 어깨에 팔을 걸치고 있었다. 함께 그림을 완성한 듯 각자의 손에는 붓을 들고서 이 장면을 고른 이유가 있는데, 이 소설이 진짜 재밌는 이유가 두 개의 시공간의 그림이 변형이 일어나면서 연결이 되는 지점이 진짜 재밌단 말이에요. 이 하라가 이 리온의 세계에서 스케치만 하고서 미처 완성하지 못하고 떠나왔어요. 그런데 이 자신의 현실 세계에서 이 스케치가 검은 이 세계에 뭔가 되게 개성 있는 그림으로 완성되어서 또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이 그림을 이 양쪽 세계에서 이 우정을 가지고 연속선상에 이 활용하는 모습이 정말 너무 감탄스러워서 저는 정말 무릎을 치면서 읽었고, 제가 아마 이렇게 얘기를 해도 독자님들 무슨 소리인지 잘 이해가 되지 않으실 거예요. 그만큼 이걸 직접 읽으셨을 때 이 포인트를 찾아내는 것이 정말 이 작품의 묘미다. 맞아. 큰 즐거움이다. 라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좋습니다. 전 하라가
자기가 살던 현실로 돌아왔을 때 그때 하라 모습이 되게 인상적이었어요. 그러니까 이전에 하라는 그림을 좋아했지만 합격하기 위해서 정답이 있는 그림을 자꾸만 그려왔었는데 이후에 하라는 자기가 그리고 싶은 걸 그리거든요. 근데 하라가 그리는 내용이 되게 인상적이에요. 그 본인이 머릿속에 있는 그 회색 눈동자의 사나이가 어떤 모험을 펼칠 것인가를 상상하면서 그림을 그리거든요. 저는 189쪽입니다. 하라는 주인공의 캐릭터와 며칠 동안 짠 러프 스케치를 펼쳐놓았다. 남자가 여행하는 곳은 정해지지 않았다. 시간과 공간이 얽혀있는 세계였다. 두려움은 호기심과 기대로 바뀌고 그의 여행은 갈수록 멀리, 오랜 기간 동안 이루어질 것이다. 처음 겪는 일들, 꺼내지 못한 이야기를 엮다 보면 어떤 세계가 펼쳐질지 하라도 아직은 알지 못했다. 그러니까 자기가 생각한 세계를 그림으로 옮기는 작업이 얼마나 신나고 즐거울까. 그리고 이 작품의 주제의식이 좋아하는 일에 어떤 마음을 가지고 노력하는가였잖아요. 저는 또 되게 좋았던 게 하라가 인문계고를 가서 미술반에서 활동을 하거든요. 특히 예술을 전공하고 싶은 아이가 그 특성화고에 가지 못한 건 되게 큰 일이잖아요. 그 특목고에 가지 못한 건 되게 큰 일인데 이 친구가 난 앞으로 망했어가 아니라 그 안에서 자기가 하고 싶은 걸 할 수 있는 일을 찾아서 계속 이어나가는, 그러니까 인문계고 안에서 미술반 활동을 하면 웹툰을 그리고 상상력을 펼치는 건 새로운 정착제에서 다시 할 수 있는 일이잖아요. 저는 그런 연속성을 이어나가는 것이 청소년 독자들에게 되게 응원이 되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원하는 걸 못했을 경우에 다 끝나는 게 아니야. 거기서 네가 또 새로운 걸 즐겁게 해나갈 수 있어 라고 뭐랄까요, 판타지를 주는 게 아니라 정말 일상의 이야기를 해나가는 게 저는 되게 좋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장면이 되게 인상적이었고요. 자연스럽게 클로징입니다. 그 3월은 새로운 것이 시작되는 시기인데 새로운 것이 시작한다는 건 내가 하고자 했던 걸 어느 정도 포기한다거나 실패했다거나 이것을 딛고 새로 시작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 작품에 있는 주제의식에 공감하는 사람이 가장 많은 시기가 3월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여러 독자님들 그리고 청소년 독자들을 향해 권해주시는 분들이 꼭 이 책을 목록에 넣어보셨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를 남기며 오늘의 끝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안녕.